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은 마치 작은 궁전을 연상시켰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과 수입 타일로 깔린 마당,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정원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집의 주인인 김 여사의 막대한 재산을 말해주고 있었죠. 70세의 김 여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8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얀 실크 잠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나이에 비해 단정하고 우아했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실장, 어서 오세요. 응접실로 들어선 박 실장은 김 여사를 20년 넘게 보좌해온 충실한 비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사모님, 지연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 민수의 약혼녀인 지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그랬어요. 처음 지연을 만났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연 씨의 과거 교제 기록을 보면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성들과만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관계마다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정황이 있어요. 박 실장의 말에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나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거죠. 지연이 민수에게 접근한 것도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 주세요. 우리 민수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박 실장이 나간 후 김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너무 순수했어요.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모르고 누구든 쉽게 믿어버리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지연과 민수가 처음 만난 건 석 달 전이었어요.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간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죠. 지연은 29살의 미모를 갖춘 여성이었지만 김 여사의 눈에는 뭔가 계산적인 면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연이 집에 놀러 왔을 때의 행동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거나 은근히 재산 규모에 대해 떠보는 듯한 질문을 던지곤 했거든요. 민수야, 정말 이 사람이 맞는 거니? 김 여사는 여러 번 민수에게 물어봤지만 민수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김 여사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지연의 눈빛에서 사랑보다는 탐욕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다음 날 박 실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사모님, 지연 씨가 과거에 결혼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사기요? 네, 3년 전에 한 사업가와 약혼했다가 그 남성의 재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는 일방적으로 파혼했어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역시나 지연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여자였던 거죠. 우리 민수한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김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연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해야겠다고요. 하지만 단순히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민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김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정체를 숨기고 지연을 관찰한다면 어떨까? 평소 같으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을 아이디어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박 실장을 불러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실장,
제가 정체를 숨기고 지연이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해서 지연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겠어요. 박 실장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김 여사의 결심이 확고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구두 닦기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기 쉬운 직업이니까 지연이의 본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여사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도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구두 닦기 도구들과 낡은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 실장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김 여사를 보좌해왔지만 이런 계획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박 실장. 다른 방법으로는 지연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김 여사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옷장에서 오래된 검은색 재킷과 낡은 바지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자선 행사에서 받았던 것들이었어요. 구두 닦기로 일하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명동이나 강남역 근처가 사람이 많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김 여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최대한 안전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그럼 명동 근처에 작은 가게를 하나 구해주세요.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혹시 지연 씨가 알아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여사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올린 머리를 풀어헤치고 화장도 하지 않은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 정도면 못 알아볼 거예요. 게다가 지연이는 저 같은 사람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김 여사는 구두 닦기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구해온 작은 가게는 명동 뒷골목의 조그만 공간이었어요. 겨우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크기의 의자와 구두 닦기 도구들이 전부였습니다. 박 실장, 구두 닦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 김 여사는 7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유튜브로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두약을 바르는 법부터 솔질하는 순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익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원래 손재주가 좋았던 김 여사는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며칠간 연습을 거듭한 후 드디어 실전에 나설 준비가 되었죠.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박 실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민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낡은 옷을 입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운전기사가 모시고 다니던 벤틀리 대신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지하철의 붐비는 분위기가 새로웠습니다. 구두 닦기 가게에 도착한 김 여사는 간판을 정리하고 의자를 닦았습니다. 구두 닦기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첫 번째 손님은 중년의 회사원이었습니다. 바쁜 듯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김 여사를 발견하고는 구두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빨리 좀 해주세요. 김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구두를 받았습니다. 연습했던 대로 구두약을 발라가며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죠. 손님은 휴대폰을 보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회의 준비는 다 됐습니다. 곧 도착하겠습니다. 구두를 다 닦고 나자 손님은 10,000원을 주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김 여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평생 남에게 서비스를 받기만 했던 자신이 이렇게 남을 위해 일하고 있다니요.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들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바쁜 직장인들이었고 김 여사를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로만 여겼어요. 그것이 오히려 김 여사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구두 닦아주나요? 김 여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차분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연은 비싼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구두였죠. 김 여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분명 민수가 사준 것일 거예요. 이거 얼마나 걸려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면 됩니다. 김 여사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김 여사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언니. 지연이 전화를 받는 순간 김 여사의 귀가 쫑긋 서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구두를 닦는 김 여사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연의 전화 통화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구두 닦기 할머니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언니 나야. 지금 구두 닦고 있어서 조용히 말할게.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김 여사는 구두에 구두약을 바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응,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민수는 완전히 내 손바닥 아니야. 김 여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계획이라니요?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결혼식까지 이제 한 달 남았거든? 그럼 이제 거의 다 된 거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뭔가 섬뜩한 느낌이 있었어요. 김 여사는 구두를 닦는 손을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자칫 소리라도 내면 지연이 경계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좀 까다로워. 계속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하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민수만 내 편이면 되니까. 김 여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역시 지연은 자신을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 맞아. 결혼만 하면 재산은 내 거야. 김 여사 그 할머니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 이 말을 들은 순간 김 여사는 구두약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참고 계속 작업을 했어요. 민수는 정말 순진해. 내가 뭘 해도 다 믿어줘. 어제도 목걸이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바로 사주더라고. 지연의 목소리에서 민수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렸습니다. 김 여사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언니도 알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가난하게 살기는 정말 싫거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 김 여사는 이제 지연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민수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응, 알아. 김 여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몇백억은 될 거야. 그 중에 조금만 내 것이 되어도. 지연이 말을 흐리며 또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김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 어머니가 의심한다고? 그래도 뭘 할 수 있겠어. 증거도 없으면서. 잠깐 지연이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김 여사의 의심에 대해 물어본 모양이었어요. 설마 할머니가 나를 조사하겠어?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지. 김 여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이미 조사받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걱정 마. 한 달만 더 참으면 돼. 결혼식 올리고 나면 이제 김 여사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전화 통화가 계속되는 동안 김 여사는 지연의 구두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민수만 내 편이면 돼. 어머니가 뭘 해도 소용없어. 지연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민수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나 이제 끊을게. 구두 다 닦인 것 같아. 지연이 전화를 끊으며 김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심 없는 표정이었어요.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김 여사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의자 옆에 던져놓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지연이 사라진 후 김 여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아들이 이렇게 철저히 속고 있다니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일찍 보호했어야 했는데. 김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어요. 지연의 음모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는 박 실장을 만났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박 실장, 오늘 지연이의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김 여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실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역시 사모님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지연 씨는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네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까 민수에게 말해야겠어요. 하지만 박 실장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도청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김 여사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네요.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김 여사는 더욱 주의 깊게 지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닦기 가게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과 함께 왔습니다. 언니, 여기서 구두 닦아주는 할머니가 있어. 지연이 친구에게 김 여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요즘 이런 곳도 있구나. 옛날 느낌이네. 친구도 김 여사를 마치 전시품 보듯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는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할머니, 우리 구두 2켤레 다 해주세요. 지연이 건방진 말투로 주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어요. 지연아,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민수 씨가 그렇게 좋아? 친구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의 귀가 번쩍 트였어요. 응, 민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특히 경제적으로. 지연이 말을 흐리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도 그 의미를 알아챈 듯 했어요. 아, 그래. 그럼 정말 잘 됐네.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맞아. 이제 고생 끝이야. 한 달만 더 참으면 돼. 김 여사는 구두약을 바르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어머니는 어때? 까다롭다고 했잖아. 아, 그 할머니? 처음에는 좀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상관없어. 어차피 민수만 내 편이면 되거든. 지연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민수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그렇게 순진해? 응, 완전히. 내가 뭘 해도 다 믿어줘. 어제도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가격도 안 보고 그냥 사주더라. 친구가 감탄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와, 정말 좋겠다. 나도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 언니도 곧 만날 거야. 요령만 알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김 여사는 지연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사람을 속이는 게 취미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지는 않는 거야? 친구의 질문에 지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 여사는 혹시 지연에게도 진심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져봤어요. 사랑? 그런 거 있으면 뭐해? 돈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지연의 대답은 김 여사의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사랑으로는 배 안 불러. 민수는 그냥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수단일 뿐이야. 김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재산부터 파악해봐야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글쎄,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지연의 말에서 섬뜩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혼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킥킥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화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엄두도 못 내겠어. 언니, 별거 아니야. 남자들은 다 비슷해. 약간만 애교 부리고 관심 있는 척하면 금세 넘어가거든. 김 여사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민수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든 쉽게 믿고 도와주려고 했던 착한 아이였는데 그런 순수함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니요. 할머니, 다 됐어요? 지연이 갑자기 김 여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 여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우리 약속 시간이 있거든요. 지연의 불친절한 말투에 김 여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구두를 다 닦고 나자 지연이 10,000원을 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거스름 도는 팁이에요.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지연을 보며 김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연과 친구가 떠난 후 김 여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오늘 들은 대화로 지연의 계획이 더욱 구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 여사는 집에서 민수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지연 이야기만 했어요. 엄마, 지연이가 오늘 새 가방을 샀는데 정말 예뻐요. 그래, 비쌌겠구나. 괜찮아요. 지연이가 행복하면 저도 기뻐요. 민수의 순진한 미소를 보며 김 여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수야, 혹시 지연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 다들 부러워해요. 지연이가 그렇게 예쁘고 착하다고. 김 여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지연을 너무 믿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김 여사는 박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실장,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김 여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 여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고 김 여사는 구두 닦기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손님들도 그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지연도 의심 없이 가끔씩 찾아왔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김 여사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하나 더요. 익숙한 목소리에 김 여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분명 민수가 사준 것일 거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김 여사는 평소처럼 대답하며 지연의 구두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더욱 비싼 명품 구두였어요. 지연이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여보세요? 아, 민수야.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 여사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응, 나 지금 구두 닦고 있어. 점심 먹고 만날까?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달콤했습니다. 김 여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나를 만나자고 하셨다고? 김 여사가 깜짝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지연을 만나자고 했다니요?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만날 사이잖아.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해. 지연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지금 구두 닦기로 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응, 알겠어. 그럼 오후 3시에 집에서 만날게. 전화를 끊은 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는 거야?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김 여사는 구두를 닦는 척하면서 지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연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설마. 그 할머니가 뭘 알겠어. 지연이 스스로를 달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갑자기 민수 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네.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이상해. 평소에는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김 여사는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뭔가 의심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 지연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역시 뭔가 찜찜했던 거죠. 언니 말이 맞아.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증거도 없을 텐데. 지연이 안심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 그냥 평소처럼 행동할게.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볼까? 김 여사는 속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 보이려고 한다니요. 맞아, 결혼까지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잖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전화를 끊은 지연이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착한 며느리 연기나 해주지 뭐. 김 여사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연기라니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였던 거죠. 할머니, 다 됐어요? 지연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김 여사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지연의 불친절한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마지막 손질을 하며 생각했어요. 오늘 오후 지연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두를 다 닦고 나자 지연이 돈을 주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겉으로는 정중한 척했지만 김 여사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연이 떠난 후 김 여사는 급히 박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실장, 큰일이에요. 오늘 오후에 지연이를 만나야 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 여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실장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사모님, 제가 대신 연락해서 약속을 취소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지연이를 확실히 떠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구두 닦기 차림인데 집에 가서 다시 갈아입으면 돼요. 시간이 좀 빠듯하지만 가능할 거예요. 김 여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지연의 본성을 더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가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지연과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너무 의심스럽게 굴면 지연이 눈치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김 여사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거울을 보니 구두 닦기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 이제 진짜 승부를 봐야겠네. 김 여사는 각오를 다지며 지연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3시 김 여사는 응접실에서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차도 최고급 홍차를 준비했어요. 지연에게 전혀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거든요. 초인종이 울리자 곧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지연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아마 김 여사가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눈에는 그 인사가 완전히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구두 닦기 할머니에게 건방지게 굴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지연아, 와서 앉아. 차 한잔 할까? 김 여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오늘 갑자기 불러서 미안해. 그냥 며느리 될 사람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었거든. 아, 네. 저도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지연의 대답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자리를 피하려고 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지연아, 우리 민수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김 여사가 지연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민수를 정말 사랑해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김 여사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몇 시간 전에 들었던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는 말이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지연아, 혹시 우리 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적 있니?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요? 별로.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모든 걸 다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 김 여사는 더 자연스럽게 접근해 봤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민수와의 일은 저희끼리만 하는 편이에요. 지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했습니다. 김 여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그게 좋지.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차를 마시면서 계속 김 여사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저에 대해 뭔가 궁금한 게 있으세요? 지연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역시 불안했던 거죠. 궁금한 거? 별로 없는데. 아, 그냥 지연이 내가 우리 민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 김 여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연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당연히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민수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는 전혀 진실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사실 나도 처음에는 좀 걱정됐거든. 걱정이요? 왜요? 지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민수가 너무 순진해서 걱정된 거지. 김 여사가 일부러 민수를 순진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지연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순진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좋던데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김 여사는 그 말 속에서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순진해서 속이기 쉽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래, 순진한 게 좋기는 하지. 하지만 때로는 너무 쉽게 믿어서 걱정될 때가 있어. 김 여사가 계속 암시를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민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지연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지연아, 혹시 민수와 결혼하는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이야? 갑자기 직접적인 질문에 지연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사랑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김 여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돈이나 재산 같은 건 부차적인 거고. 김 여사가 일부러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지연이 빠르게 대답했지만 김 여사에게는 너무 빠른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다행이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돈만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지연의 진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전화가 와서. 괜찮아, 받아. 김 여사가 허락하자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민수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네, 알겠어요. 짧은 통화를 마친 지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중요한 일이야? 네, 좀 급해서요. 지연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네, 어머니.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연이 인사하고 나간 후 김 여사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남에서 확실히 느낀 건 지연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박 실장, 지연이가 뭔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눈치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사모님. 네, 이제 정말 얼마 시간이 없어요. 결혼식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요. 김 여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밤 김 여사는 박 실장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조용한 구석자리에서 둘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박 실장,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사모님, 지연 씨의 과거를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분명 뭔가 나올 거예요. 박 실장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동안의 조사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연이가 받은 전화도 수상해요.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혹시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 실장의 말에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연이 혼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틀 후 박 실장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어요. 사모님, 큰 걸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지연 씨가 과거에 결혼 사기를 여러 차례 시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어떤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직이라니요? 결혼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 씨는 그들의 일원이고요. 그럼 우리 민수는 타깃 중 하나였던 거죠. 아마 재산 규모를 조사한 후에 접근했을 겁니다. 김 여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던 거죠. 더 있습니다, 사모님. 지연 씨가 결혼 후 재산을 빼돌릴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요? 결혼과 동시에 민수 씨 명의로 된 계좌의 접근권을 얻고 점진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실장,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민수에게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사모님, 민수 씨가 믿으실까요? 김 여사도 그 점이 걱정이었어요. 민수는 지연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일단 시도해 봐야죠. 이대로 결혼하게 둘 수는 없어요. 다음 날 김 여사는 민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서재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예요, 엄마? 민수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과의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이에 관한 이야기야. 민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또 지연이 이야기세요? 엄마, 제발 지연이를 믿어주세요. 민수야,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봐. 김 여사는 그동안 조사한 모든 내용을 민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의 과거부터 현재의 음모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야, 증거가 있어. 박 실장이 조사한 자료들을 봐. 김 여사가 서류들을 보여줬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지연이를 싫어하시니까 이런 조사를 하신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을 하겠니? 엄마도 틀릴 수 있어요. 지연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민수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김 여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사실 엄마가 직접 지연이의 대화를 들었어. 뭐라고요? 엄마가 구두 닦기로 변장해서 지연이를 관찰했거든. 민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구두 닦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여사는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변장했는지, 지연의 어떤 대화를 들었는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지연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민수야. 엄마가 직접 들었어. 지연이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재산만 노리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저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그게 바로 지연이의 수법이야. 너한테만은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지.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응, 민수야. 엄마가 너를 위해 거짓말하겠니? 민수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믿고 싶지만 지연에 대한 사랑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결혼을 취소해야 해, 민수야.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내가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 민수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말씀을 믿을게요. 김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진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럼 내일 지연이에게 이야기하세요. 결혼을 취소한다고. 네, 알겠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민수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김 여사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연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없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과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오늘이 모든 걸 끝낼 날이었거든요. 민수는 어제 지연에게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지만 지연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애교를 부리며 민수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결국 민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김 여사는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실장, 모든 준비됐나요? 네, 사모님. 지연 씨의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김 여사는 마지막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연의 정체를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하기로 한 거죠. 연회장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민수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김 여사의 사업 파트너들까지 모두들 행복한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김 여사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짜로 보였어요. 민수야, 정말 괜찮겠니?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죠. 민수도 각오를 다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면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지연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김 여사만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앞에서 그때였어요. 김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갑작스러운 김 여사의 목소리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의 정체를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결혼식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술렁였어요. 신부인 지연 씨는 우리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재산만을 목적으로 접근한 결혼 사기범입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이 크게 소리쳤지만 김 여사는 계속했어요. 지연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수법으로 남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어떤 조직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박 실장이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연의 과거 범죄 기록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어요. 이것은 지연 씨가 과거에 다른 남성과 약혼했다가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간 기록입니다. 하객들이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지연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연 씨가 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우리 민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세요. 김 여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연이 민수를 조롱하며 재산만 노린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결혼만 하면 재산은 내 거야. 민수는 정말 순진해. 녹음이 끝나자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지연 씨, 이제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김 여사가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웨딩드레스를 들어 올리며 뛰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민수가 부르며 뒤따라갔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하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불쾌한 일을 보여드려서 김 여사가 하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수가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민수가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을 따라가 봤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김 여사에게 안겼습니다. 비록 상처는 컸지만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민수야,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하객들도 하나둘씩 김 여사와 민수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용감한 결정이었습니다. 민수야, 힘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며칠 후 김 여사는 다시 구두 닦기 가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가게를 정리하러 온 거였어요. 구두 닦기로 일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평생 남에게 서비스를 받기만 했던 자신이 직접 남을 위해 일해본 경험은 소중했어요. 사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실장이 함께 가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박 실장.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김 여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두 닦기로 일하면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보며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뭘 하실 계획이세요? 자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김 여사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로 일하면서 만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몇 개월 후 김 여사는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머니를 도왔어요. 자선 행사장에서 김 여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은 후로 그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민수도 자선 활동을 통해 진정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민수야, 이제 진짜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김 여사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풀렸어요. 그날 밤 김 여사는 일기를 쓰며 이번 일을 돌아봤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김 여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구두 닦기 할머니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